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원어민이 되기 위한 골든타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제가 예전에 영어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게 어떤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해외에서 학교를 다니고 현지에 살고 있는데 생각보다 영어를 잘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, 어떤 동생들은 20살 이후에 해외에 나왔는데 원어민이 되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지? 라는 생각에 좀 깊이 찾아봤습니다. 관련 공부를 했던 사람들한테 물어보기도 했고요. 주변에 아무래도 언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관련된 배경 지식도 조금 들을 수 있었고, 어쨌든 제가 직접 경험하면서 얻은 데이터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외국어를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은, 그리고 자녀에게 외국어 공부에 그 좋은 기회를 제공해주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 핵심부터 말씀드리자면, 그 원어민이 되기 위해서는 그 뇌가 완전히 굳어버리기 전에, 한마디로 만 12세가 그 골든타임으로 알고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만 12세가 되기 전에 해외에 가서 현지에서 생활을 하면서 뭐 최소한 1년에서 2년 이상을 생활을 하면 원어민이 될 수 있다, 이런 이야기겠죠. 너무 극단적인 예를 들어가지고 12살 마지막에 해외에 나가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생일이 지나서 13살이 됐어요. 뭐 이런 경우에는 좀 애매할 수 있겠죠. 그렇기 때문에 한국 나이로는 못해도 5학년 시작할 때나 아니면 그보다 일찍 가서 최소 1, 2년 정도는 현지에서 학교를 다니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 20살이 넘어서 해외에 나왔는데 원어민이었던 그 친구들은 알고 보니까 그때가 처음이 아니었어요. 얘네들은 형제였는데 둘이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이 해외에 나오셔가지고 얘네들이 그 유치원하고 초등학교를 여기서 다녔더라고요. 근데 풀로 다닌 건 아니고, 첫째 같은 경우는 유치원을 다니다가 초등학교 저학년을 몇 년 다녔고, 둘째 같은 경우는 유치원을 다니고 초등학교를 딱 들어갈 때쯤에 다시 한국으로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물론 이 친구들이 그때 배웠던 영어는 그렇게 고급 영어는 아닐 거예요. 왜냐면 뭐 유치원생들이나 초등학생 수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언어들이 단어 수준이나 이런 게 그렇게 고급 레벨은 아니잖아요. 하지만 이들에게 최소한 언어로서의 영어가 뇌에 완전히 자리가 잡힌 상태였기 때문에 나중에 성인이 된 이후에 독학으로도 충분한 그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. 무슨 말이냐면, 우리가 한국어 원어민이지만 그 갓 20살이 됐을 때는 모르는 단어들이 많이 있잖아요. 아무리 고등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했어도 대학교 때 배우는 그 용어들도 있을 것이고, 사회생활 하다 보면 배우는 그런 뭐 영업할 때 사용하는 그런 말투 같은 게 있잖아요. 되게 설명이 어려운데, 어쨌든 우리가 한국어가 충분히 원어민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혼자 책을 읽거나 뭐 TV 프로그램 같은 걸 보면서 새로운 표현 방식을 습득하기도 하고, 그냥 한두 번 보면 바로 따라할 수 있잖아요. 우리는 이 친구들도 영어가 머릿속에 제대로 언어로서의 영어가 박혀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. 얘네 둘을 보면 그 첫째 같은 경우는 그냥 둘 다 되게 편하고, 본인한테 물어봐도 둘 다 원어민이라고 해요. 둘 다 편한데 그냥 한국어는 그냥 한국 사람이고, 한국 사람 치고도 말을 되게 잘하는 편이에요. 그리고 영어도 완전 원어민이긴 한데 뭐랄까, 그 한국 사람 느낌이 살짝 나거든요. 굉장히 잘하는 영어긴 한데, 근데 이제 얘 말고 얘 동생 같은 경우는 둘 다 편하긴 한데 영어가 조금 더 편하대요. 그리고 한국말을 하는 거 똑같긴 한데 그런 거 잘 틀립니다. 뭐 는 아니면 뭐 을 이런 거를 좀 잘못 붙이는 경우가 좀 있고, 얘네 둘 다 한국에서 대학교 1년 다니다가 중간에 이제 그만두고 해외로 나간 거거든요. 영어권 국가로. 근데 둘째 같은 경우는 IELTS 그 점수를 물어보니까 그걸 보여줬어요. 그 성적표를. IELTS가 9점 만점인데 999가 나왔더라고요. 그 라이팅 빼고. 이게 전형적인 원어민 점수인데요. 뭐 그 친구 말고 다른 동생도 물어보면은 뭐 8, 8.5, 9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, 걔도 라이팅만 제일 안 나오더라고요, 점수가. 이게 여러분도 우리가 한국 사람이지만 막상 이렇게 글을 써보면 그렇게 잘 쓰기가 쉽지 않아요. 그거랑 똑같이 영어도 이 옆에서 누가 첨삭해주고 이렇게 수정을 좀 해줘야 됩니다. 이게 편지면 편지, 뭐 이런 그 대학교에서 과제할 때 쓰는 그런 문법이 또 따로 있거든요. 이게 문법이라고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표현들이 있어요. 그 상황에 맞는 표현들이. 그게 맞지 않으면 아무리 글을 잘 써도 그 원하는 점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. 그런데 이런 친구들의 경우는 어쨌든 그 학원 다니면서 첨삭 조금만 받으면은 금방 점수가 수정이 되고요. 우리처럼 이렇게 성인이 된 이후에 어학 공부를 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가장 올리기 힘든 뭐 말하기나 듣기 같은 게 이미 다 갖춰진 상태이기 때문에 영어를 완성시키기가 훨씬 수월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자녀 교육을 위해서는 가능하다면 만 12세 전에 그 현지 교육을 시켜주시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. 이게 사람마다 환경이 다 다르잖아요. 그래서 애들이 어렸을 때 애들만 뭐 그 현지에 뭐 이렇게 하숙식으로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, 그거는 정서상 정말 안 좋은 것 같고요. 보통 부모님이 같이 계셔야 되는데 사실 기러기도 할 게 못 되는 것 같습니다.
뭐 가장 좋은 거는 이민이나 뭐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나라 같은 경우는 부모님 중에 한 명 이상이 현지에서 좀 저렴한 학교라도 다니고 있으면은 애들이 공립학교를 그냥 다닐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식으로 효율적인 조기 유학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. 뭐 어쨌든 이건 다른 이야기고요. 자, 이제 골든타임을 살짝 넘긴 상태에서 유학이나 이민을 갔던 사람들의 케이스를 보겠습니다. 사실 제 사촌들 중에 중학교 때 이민을 간 경우가 몇 있어요. 근데 보면은 미국에 이민 간 사촌 누나 2명은 한 명이 그때 이민 갈 당시 중학생이었고 다른 한 명이 고등학생이었는데 둘 다 현지에서 그 취업을 잘 했거든요. 그 고등학생 때 이민을 간 누나는 현지에서 이제 은행원이 돼가지고 지금 현재 은행 지점장까지 올라갔고 둘째 누나는 그 학교 선생님이 됐어요. 한마디로 비원어민이 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영어를 구사한다고 할 수 있죠. 그런데 이 두 누나의 경우는 둘 다 원래 공부를 되게 잘했고 좀 열심히 사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그게 가능했던 것 같고 다른 사촌 동생의 경우 걔가 중1인가 이때 갔는데 거기서 이제 그 대학교 한 1학년까지 다니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거든요. 근데 영어를 잘 못해요. 그냥 뭐 오래 살았던 것 치고 못한다 정도가 아니라 진짜 못하거든요, 걔는. 그렇기 때문에 이 골든타임을 놓친 케이스들, 한마디로 중학교가 넘어가서 이민이나 유학을 간 케이스는 그 본인의 노력 여부에 따라 그 천차만별인 것 같습니다. 물론 어렸을 때 갔다고 해서 모두가 수준급의 영어를 구사하느냐 꼭 그건 아닌데 그래도 최소한 원어민은 될 수 있거든요. 뭐 예를 들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가갖고 뭐 초중고를 다 거기서 나왔다. 그 사람이 대학을 안 가고 뭐몸 쓰는 일을 한다고 해도 그 사람은 어쨌든 원어민은 될 수가 있어요. 영어 자체는 언어로서의 영어 자체는 완벽하게 그 자리를 잡는다 이거죠. 그 사람이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현지에서 아무래도 초등학교 때 친구들하고 어울려 놀기도 해야 되고 현지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몸 쓰는 일을 하더라도 최소한의 언어는 필요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게 좀 약간 자동으로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 공부랑은 다른 부분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회화에 관련된 언어는 그 문과적인 쪽보다는 예체능 영역에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다른 케이스, 그 중1 때 이민을 가가지고 현지에서 대학까지 나온 형 2명을 봤는데 뭐 발음도 거의 그냥 콩글리시 그 자체고 거기서 대학까지 졸업을 했대는데 영어를 잘 못해요. 생각보다.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현지에서 대학을 졸업하면은 이 영어를 엄청 잘할 줄 아는데 물론 영어를 너무 못하면은 졸업하기 힘들겠죠.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 말은 정말 못해도 학교 졸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아무래도 수업을 들어야 되니까 듣기도 잘 돼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읽기랑 쓰기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맞춰야 되는데 이 쓰기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은근히 대필도 많이 해주고요. 그 과제를 옆에서 대신 해주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어버버버 하면서도 그 현지에서 어떻게 대학 졸업은 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리고 본인들이 뭐 유급했던 거 이런 얘기는 남들한테 잘 안 해주잖아요. 가까이서 본 사람만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은 애초에 졸업을 못하고 중간에 이제 그냥 자퇴를 하는 경우도 있고 잘리는 경우도 있고 어찌저찌 졸업을 하더라도 이 졸업장은 어떻게 야매로 받을 수가 있는데 취업은 쉽지가 않잖아요. 취업은 뭐 면접도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실무에 투입했는데 말도 잘 못하고 사람이 이렇게 영어를 제대로 못하면 티가 날 거 아니에요. 같이 일을 하다 보면은.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한인 사회 내에서만 일을 하는 경우를 제법 볼 수 있었습니다. 그 대학까지 나온 경우 말씀드리는 거예요. 뭐 그게 엉성한 학교가 아니라 제법 이름 있는 학교 출신들이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중학교 넘어서부터 가는 경우는 정말 복불복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본인들은 인정하기 싫겠지만 사실 얘네가 공부를 할지 안 할지 어느 정도 보이지 않습니까? 사실 한국에 있을 때 떡잎만 봐도 딱 알 수 있는데 한국에서 안 하던 애들은 해외 나가서도 안 해요.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서 중고등학교까지 나오고 거기서 뭐 대학교를 가려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케이스가 몇 있는데 그래도 한국에서 어느 정도 괜찮은 학교는 들어가더라고요. 그런데 공부를 원래 잘 했던 애들은 굳이 원어민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면은 꼭 유학을 갔어야만 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 거죠. 그 들였던 노력과 금액 대비해서 그 아웃풋이 제대로 나오느냐. 그건 좀 의문인 것 같습니다. 그래도 결국에 괜찮은 회사 취업까지 이어진 친구들은 외국어 능력이 어느 정도 뛰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수월한 것 같아요. 그 회사 생활 자체가. 그리고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예전에 그 곽튜브님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누가 뭐 어떻게 러시아어를 그렇게 잘하냐 근데 본인이 이야기를 한 게
요즘 전문가분들이 많이 보시기 때문에 태클도 많이 걸린다. 이게 이제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땐 되게 유창해 보이는데 사실 기본적인 대화만 하고 그 문법 같은 거에 오류가 많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. 근데 그거 많이 공감합니다. 왜냐면은 제가 영어 할 때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영어 되게 잘한다 이러는데 전 알거든요. 저도 알고 옆에서 그래도 영어를 어느 정도 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 새끼 저거 원어민 아니구나 딱 티가 나는데 아무래도 원어민들하고 많이 어울리고 그들의 말투 같은 걸 좀 따라하고 유창하게 말하는 게 익숙하다 보니까 적어도 잘 모르는 사람들을 속이기에는 쉬운 거죠. 속이려고 한 건 아닌데 본인들이 속는 거예요. 그냥 혼자서.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결론을 내려보자면 원어민을 목표로 하겠다면은 만 12세가 되기 전에 미리 가서 최소한 1, 2년 정도는 현지에서 보내자. 그리고 기러기는 추천하지 않는다. 효율적으로 다니고 싶다면은 부모 중에 한 명이 현지에서 조금 저렴한 학교, 뭐 대학교나 아니면 뭐 전문대 같은 데를 다니면서 애들을 현지 공립학교에 보내는 것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어차피 골든타임을 놓쳤다면 내 아이가 공부를 할 아이인지 아닌지를 좀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나서 보낼 필요가 있다.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돈 낭비일 수 있고 괜히 멀쩡한 애만 잡는 것이 될 수도 있다. 뭐 이 정도입니다. 근데 그러니까 말씀 못 드린 게 있는데 참고로 주변에 아는 형 중에 군대까지 갔다 온 다음에 현지 대학을 갔는데 현지에서 상당히 좋은 대학교의 교수가 된 케이스가 있긴 합니다. 이런 경우는 좀 특이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. 근데 확실한 거 이 형도 원어민은 아닙니다. 예, 감사합니다.